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우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한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거는 이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팀 코리아에서 이 원전의 시공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7월달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되는 이 체코 원전이 만약에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 대우건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대우건설도 관련주로 어느 정도 일정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2분기 예상 실적과 이런 부동산 동향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이 체코 원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선 협상자 발표 내용은 사실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냐를 보게 되면 현재 이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2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 프랑스 정력공사가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음을 우려하게 되면서 이 한국 정부의 수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2파전이었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특히 유럽 쪽이랑은 굉장히 좀 등을 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17일,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약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죠.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 협상 대상자는 아마 한 곳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아니면 프랑스겠죠. 근데 현재의 어떤 뉘앙스로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EDF가 프랑스 정부 쪽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원자력 산업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 이런 기술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입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중국,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모든 EPR 원자로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상당한 기술적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으며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건설 기간 연장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을 했어도 기존에 있었던 예산 대비 항상 넘어서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게 되면 예정 기한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쟁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내 원전 수주 과정을 살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비용을 보다 몇 배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정말 우리나라가 될지는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되는 날 좀 함께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있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돌아와서 일단 대우건설이 이번 원전 수주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 현재 엮여 있죠. 이 우리나라 팀 코리아에서 시공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현재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인가요? 17일이? 다음 주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주가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 있는 게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비료 결과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체코 원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비료 결과 이렇게 두 개를 좀 이슈를 체크해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분기 실적 예상 컨센서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2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작년도 23년도 6월 달 대비해서는 사실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떨어지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떨어지는 일단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주택 건축 부분에서 6.8% 하회 정도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현재는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 원가율 부분에서도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건축, 국내 주택 시설의 매출 비중이 65% 가까이로 사실상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국내 주택 시장이 어떻냐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좀 결정이 난다. 근데 지금 여전히 금리가 높고 국내 주택 시장 자체가 조금 암울한 시기죠. 최근에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방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매매 가격과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좀 함께 보게 되면, 자, 우선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지방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죽을 쓰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매매 거래량 역시 가장 최저점이었던 22년도보다는 여전히 좀 올라와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의 착공 물량을 보게 되면요, 서울이 한 15% 정도고요. 나머지 경기도가 30%, 지방이 50%. 그러니까 경기와 지방의 80%가 사실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지방이 잘 올라와 주느냐가 결국에는 이 부동산 전체 시장 그리고 건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서울 부분은 올라오고 있지만 이 지방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가 좀 못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착공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4년 올해가 사실 가장 최저점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내년 25년도, 26년도 이런 식으로 점차 회복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24년도 조금 오래만 지난다라고 하면 25년도 때부터는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